최고 최강 수준의 전투기는 아니지만 동급 대비 이 사업에 한국의 T-50이 1959년 초도 비행을 한 T-38임을 감.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가상의 적이 아닌 실제적 주적에 대한 체계로서 한국의 무기는 실전적이며 우수한 성능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한국 무기는 주 수요처인 대한민국 국군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첨단 무기 체계의 끝판왕인 전투기의 수출 실적이 요즘 눈에 띕니다. 최고 최강 수준의 전투기는 아니지만 동급 대비 다양한 기능을 지닌 T-50, FA-50은 해외 시장에서 그 실적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바로 미 공군 차세대 고공도등 훈련기 사업인 TX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에 한국의 T-50이 의욕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한국 공군의 T-50, FA-50의 도입 기수는 144기입니다. 전 세계에 판매된 대수를 다 합쳐도 2021년 11월 현재 200기가 조금 넘는 수준이죠. 일단 공군 부르면 공격용 헬기 정도가 아니라 F-16 정도는 전 세계 어디라도 날아와서 때려주는 미국 같은 나라이니까 공군의 수요와 훈련기의 수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 초도 도입 물량이 350기 그리고 최종 도입 물량이 1000기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대규모 사업이죠. 현재 미국의 고등훈련기가 1959년 초도 비행을 한 T-38임을 감안하면 그 사용 수명은 약 50여 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그 수명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로 일단 수주를 하게 되면 30년짜리 사업은 되는 거죠. 거기다 전세계 군사용 항공기 시장의 절대 다수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이 한다면 훈련기 사업에 우르르르 따라올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니까요. 아까 그 여러분들 홈피 보니까 썰렁하던데 메인에 우리 로고 써요. 모닝그룹 협력업체. 이거 한 줄이 5천보다 같이 있지. 미국도 딱 이런 걸 원하고 갑질하는 거죠. 미국은 첨단 무기의 요구사항은 가끔 현실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게 가끔 있어요. 대표적인 게 F-14 통켓 같은 경우였죠.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의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들이 우르르 나왔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보면 최신의 전투기를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F-20이나 F-35 같은 전투기 시스템을 훈련시킬 수 있어야 된다인데 최신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비용 상승할 건 어떻게 할까요? 연료 소모량은 T-38보다 10% 이상 절감이 돼야 된다. 가동률은 80% 이상이어야 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이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적당한 품질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경공격기로서 개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해군 항모의 이착함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래저래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 대단하지 않아 보이지만 전투에서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전술기가 아닌 훈련기에 이런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격까지 만족하는 것은 쉽지 않죠. 여기에 후보로 오른 기종은 록히드 마틴 카이의 T-50A, 보잉 사브의 TX, 노드롭 그루만의 모델 400, 알레리아 아에르마키의 T-100 등등이 있지만 결론은 보잉 사브의 컨소시엄인 TX가 현재 T7으로 명명되면서 선정됐습니다. 무기는 성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역학관계, 기술, 군수산업의 육성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기에 성능과 가격만으로는 결정될 수는 없어요. 록히드 마틴 카이의 컨소시엄이 보잉 사브의 컨소시엄에 패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록히드 마틴에 편중된 미 공군 총조기 사업에 대한 균형이 필요했다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최종적인 승패 요인은 가격이었는데요. 미 공군이 제시한 예산은 192억 달러였습니다. 뭐 이거 그대로 다 맞출 순 없고 그보다 좀 싸야 되겠죠. 수주에서 160억 달러를 제시한 T-50과는 달리 TX는 대수도 많고 시뮬레이터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90억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한 거죠. 긁어먹은 거예요.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미국도 이기기 위해서는 가격으로 긁어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TX의 모양을 보면 FA-18을 다운사이징한 형태가 인상적인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실전에 투입되지 않은 시험 비행이 진행되고 있는 기체입니다. 작은 크기에 아슬아슬한 요구 조건을 맞춘 건데 문제는 가격 절감은 3D 프린터 등의 신기술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해낸다는 거예요.
비용 절감과 안전성의 확보가 동시에 양립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인데, 오히려 T-50은 이번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기체가 아니고 한국 공군의 훈련기 및 경공격기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오버스펙이에요. 그 오버스펙이 가격 상승을 만드는 결과를 낳은 거죠. 당장 경공격기나 제트 전투기로 사용할 수 있는 스펙은 훈련기로만 쓰기에는 너무 성능이 좋고 그 성능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는 거죠. 가격이 비슷하고 거기다 생산 공정이나 기타 비용이 아무리 비싸도 미국보다 저렴한 한국 기체가 가격 면에서 밀린다는 것은 성능을 아슬아슬하게 맞추거나 실증되지 않은 비용 절감 방안이 TX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통상 미군의 첨단 무기, 전투기,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 개발, 생산 기간 동안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대체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그 비용이 상승해도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기는 상황이 다르죠. 정작 TX는 선정 후에 T7로 명명되었지만 경쟁이 가능한 후보 기종들이 즐비하고 페이퍼상에만 존재하는 T7과는 다르게 T-50은 실전 경험까지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참여한 대부분의 경쟁업체가 미국의 방산산업인 로키드 마틴, 보잉, 노드롭 등 컨소시엄을 맺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미국 국내 업체 간의 경쟁인지라 T-50은 한국제랑 불리함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저가격에 현재 실증되지도 않은 기술에 밀려서 T-50이 떨어졌다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실제로 한국의 T-50을 TX와 같은 90억 달러 가격에 제시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손해만 심하게 보는 사업이 되었을 수도 있었기에 그 사업은 T-50의 입장에서 실주하는 것이 오히려 가격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다행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90억 불이나 그 언저리를 흘러가서 먹었다면 공기업인 카이의 예산으로 부자나라 미국의 훈련기를 사다주는 꼴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50년 가까이 되는 미국의 T-38 고등 훈련기를 교체하는 1000대의 매출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보잉과 사브의 컨소시엄의 승리로 끝나는 것 같았으나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고등 훈련기에 대한 또 다른 사업 ATT, Advanced Tactical Trainer, 즉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이 뜨게 됩니다. 그럼 그 ATT 사업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죠.